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대선 같은 큰 선거 앞두고는 북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특이하게도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발 중풍이 불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화합의 장이어야 될 북경 올림픽이 이게 자칫 동네 잔치로, 중국 동네 잔치로 이렇게 좀 변질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이 편파 판정에 대해서 우리 중국 체육 당국이 또 중국 당국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수들의 그 분노와 그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이번 그 올림픽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배종찬 소장님, 네. 한 네티즌이요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땅덩어리는 대국인데 하는 행동은 소국이어서 그래서 가운데 중자 중국이냐? 지금 중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아, 정말 화납니다. 네. 눈 뜨고 코 베이징, 중국이 왜 이러징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BTS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RM하고도 연결이 돼서 아미가 보라색 댓글을 달면서 정말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네. 그런데 대선 후보까지 발언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이른바 대선 후보 지지율에까지도 영향을 줘요. 아하. 역대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금메달을 따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이 올림픽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영향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후보들이 중국에 대해서 선긋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정부가 친중 정권이다 뭐 또 비판도 많았거든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시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친중이 아니라 뭐 이건 도저히 뭐 가당치도 않는 일이고, 이제는 반중 이런 애국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연령대, 네. 전 지역 모든 이념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선 후보의 지지율까지도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풍, 중국에 대해서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사실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뭐 언론뿐만 아니라 각 외신에서도 전 세계 축제가 돼야 될 올림픽이 중국의 동네 장치, 뭐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의 동네 장치로 변질됐다. 언론 제목은 그게 있더라고. 중국체전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전국체전 있는 것처럼 중국체전이다. 올림픽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후보가 관련해서 한 지면 인터뷰, 이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대체 어떤 발언입니까? 8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 그 신문사의 인터뷰 내용 중에 중국 외교와 관련해서 할 말을 한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서역의 북한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 버려야 된다. 소말리아 어선이 왔어도 봐줬겠는가,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격침 발언.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 뭐 한마디 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본심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최근에 이 소위 그 쇼트트랙 그 편파 판정 논란 때문에 네. 반중 정서가 높아지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반대, 북한이 미소일을 성공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 공무원을 살해해도 항의도 안 한. 이게 소위 지금까지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안보 관련 입장이었는데, 벼랑간 사드도 중국 눈치 보면서 안 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뭘 아무리 불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민간 어선을 격침하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지적을 올렸습니다. 격침이란 표현이 주는 어감 탓에 논란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남영희 대변인님?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일관되게 2030들에게 어떤 반중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갈라치기 정서를 계속 이용해 왔던 부분에 저것이 지금 쓴 페이스북 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격침이란 단어를 써서 굉장히 과격하게 보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긴 한데 이전에부터 밝혀온 일관된 주장입니다. 어업 현장에 있어서 그 뭐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군사 경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갈 경우에는 바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것을 말씀했던 것을 마치 뭐 이후에 반중 정서까지 끌고 가는 것은 뭐 선거를 앞두고 계속 해오던 그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하.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해경이 순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격침해야 된다 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이거 물론 이제 남영희 대변인은 그 원칙론을 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표현 놓고 여러 갑론을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재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걸 또 갈라치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보일 수 있는 최악의 대응이 이 사건을 보고 갈라치기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민주당이 보일 수 있는 최악의 이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정서, 그다음에 20대, 30대가 느끼고 있는 반중 정서를 단순히 갈라치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중국에 대해서 반감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정치인들도 그렇고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우리가 훨씬 더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재명 후보의 말이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불과 며칠 전에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왜 중국을 자극하느냐. 그것 때문에 사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민간 어선을 격침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이 자극을 받지 않을까요? 이건 거의 뭐 분노를 하고 뭐 때로는 더 훨씬 더 강경한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드 그것도 우리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영토를 지키기 위한 미사일 체계를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에 자극을 주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던 분이 사실 이 민간 어선을 격침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쉽게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남영희 대변인. 불법 조업이긴 하지만 민간 어선을 격침할 때는 당장의 우리와 중국의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갈라치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2030의 정서를 너무 잃지 못한다. 이것이 심각한 민주당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비판한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이 페이스북 문장을 두고 한 말씀이고요.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무역 의존도에 있어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안보의 부분을 들어서 그러니까 반중 정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마 전 국민이 다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뭐 비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때는 제가 볼 때는 당연하게 그 법적인 상황에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우리 어민들을 지키는 부분은 전 당연히 해야 되는 자주 국방의 문제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얘기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드라는 게 방어 체제 무기로서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 체제 아닙니까? 이것을 미국에서도 굳이 한국에 더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왜 애써 한국에다가 그 방어 체제, 그 미사일 무기 체제를 두고 안보 불안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저는 자주 국방 그리고 대한민국이 군사 경쟁력 세계 6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후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평화, 안보 그것이 대한민국의 곧 경제이고 밥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초반부터 양당의 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서 이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기에 제가 1분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뒤에 얘기를 저희도 좀 다뤄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재섭 비대위원께는 양해해 주신다면 1분만 드리고 다른 얘기 또 그리고 잠시 뒤에 김혜경 씨 기자회견 얘기도 해봐야 되니까 1분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사드 관련돼서 미국 말씀들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국방부에서 내놓은 안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미국의 말보다 국방부의 말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방부의 말을 믿고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무역과 관련돼서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수출 흑자를 얻고 있는 나라들은 타이완이랑 호주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상호주의 무역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유권을 지키면서도 실리적인 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건 전초전에 불과할 듯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 얘기들에 대해서 양 진영의 뜨거운 또 설전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은 요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후보가요. SNS에 어떤 노래를 공유했다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제 SNS를 통해서 발해를 꿈꾸며라는 서태지 아이들의 과거 노래를 이제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 개막식에 한복뿐만 아니라 강강술래 그리고 윷놀이 등이 마치 중국 문화인 듯이 고스란히 방영된 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크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역사를 중국에 예속,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의 일환이라는 데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어릴 적 역사 시간에 고구려와 발해의 기상을 배우며 자랐다. 94년경 30대 청년 윤석열이 즐겨 듣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를 첨부한다. 고구려와 발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발해를 꿈꾸며 서태지와 아이들의 뭐 대표적인 노래이기도 하죠. 1994년에 나왔던 뭐 2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2집인가 3집인가. 그런데 저 때 뮤직비디오가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뮤직비디오가 그 노동당사 배경으로 찍었다 해서 뭐 유명하기도 했어요, 그때. 네. 저게 3집입니다. 아, 3집입니까? 네. 서태지 굉장히 그리고 제가 잘 좋아해서. 걸쳤죠. 네. 2집인가 3집인가 그랬죠. 네. 네. 아무튼 이 노래를 올린다는 거 지금 최근에 어찌 보면 불거지고 있는 이 올림픽 때문에 나오고 있는 소위 반중 정서와 관련해서 이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윤석열 후보도 좀 인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에 대한 비판과 이 발해를 꿈꾸며까지 공유를 한 게 아닌가. 뭐 물론 아까 이재명 후보가 이 불법 조업하는 어선에 관련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내비치면서 지금 이 반중 정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련되게 흘러온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민주당께 그렇게 유리하게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저런 노래 뮤직비디오까지 올린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해당 노래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를 SNS에 공유하면서 자신이 1994년 당시 30대 청년 윤석열이 즐겼던 노래라고 했어요. 혹시 시청자분들 기억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번 들려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 걸 진정 너는 날 부르는 나전 인류가 살고 죽고 처절한 그날을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우리 몸을 밝아른 채 정신없이 살아가던 날 치유할 수 없는 아픔에 우리 학창 시절에 아마 이제 그랬던 경험 한두 번씩 있으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 발해가 지금 안 망했다면 우리가 정말 저 위에까지 영토를 넓혔을 텐데 아마 그런 얘기 일환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이제 노래를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중국의 편파 판정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판했다. 거기까지였어야 됐다. 윤석열 후보는 이 노래에 대륙을 호령한 한민족의 기계가 담겼을 것이라고 여긴 듯하다. 하지만 이 노래는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남북 통일 염원 노래다. 네. 뭐 황교익 씨는 또 그런 해석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풍 대선을 28일 앞둔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중풍에 대해서 여야 주력 대선 후보들이 입장을 내고 있어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대선이 어떻습니까, 배 소장님? 그렇죠. 이게 또 이재명 후보가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보 이슈인데다가 문재인 정부가 또 중국하고 유엔하고 또 협력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사드 배치도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윤석열 후보는 미국에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중국과 협력적인 관계인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 부담이 될 텐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더 강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선긋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격침이 아니라 납포, 조사 이 정도 해도 되는데 격침 이게 일종의 언어 부스팅입니다. 화술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전략인데 선을 더 명확히 그어줘야 전략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킬체인, 선제 타격 이렇게 해서 보수, 결집, 안보 이슈를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후보들의 이야기는요. 고지고대로 액면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어떤 의미가 있다. 네. 선긋기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한 거죠. 아하. 어쨌든 이 얘기는 사실 중국발 지금 바람은 베이징 올림픽이 다음 주 주말 정도 한 보름 하니까요. 올림픽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